2025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나 아니면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인사들이 좀 무색해질 만큼 한국의 상황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큰 사고 얘기도 좀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들이나 분쟁이나 아니면 뭐 사고 뒤처리 같은 것들이 클리어하고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져서 뭐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에게 뭐 억울함이라든가 아니면 2차, 3차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불필요한 또 다른 피해들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 2025년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그래도 뭐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움츠러들 게 아니고 2025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또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오늘은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레스토랑 하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 탐방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새 뭐 한국에서 되게 인기 끌고 그랬던 뭐 흑백 요리사의 에드워드 리 그 셰프가 이쪽 지역에 DC 이쪽 지역에 이제 레스토랑을 열었다는 얘기 듣고 마침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신년에 이제 외식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간 곳은 사실 레스토랑 뭐 DC에 열었다라고 얘기돼 있지만 사실은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DC에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내셔널 하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하버에서도 열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군데 그 내셔널 하버 쪽에 있는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이름은 스코타쉬. 그러니까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무슨 내용 이름의 어떤 의미나 이런 거는 어떤지 제가 뭐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특별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았고 전체적으로 탐방하고 방문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맛본 전체적인 소감은 4.5 뭐 평점 4.5점 이상의 아주 괜찮은 그런 레스토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예약 같은 거는 되게 이제 한국에서 흑백 요리사 정도의 어떤 인기를 끄는 그런 셰프들의 그 식당 이러면 예약 잡기가 되게 힘들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글쎄 저는 DC 쪽이 아닌 내셔널 하버 쪽을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정도면 충분히 시간 자유롭게 맞춰서 예약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테이블이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한쪽 가게 전체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바하고 바를 중심으로 한 뭐 의자들인가 그런 것들 주로 좀 칵테일이나 드링킹을 주로 위주로 한 테이블이 있었다면 이쪽 반쪽은 이제 가족 단위의 식사나 아니면 그런 그 패밀리 큰 모임의 인원수가 좀 되는 사람들의 모임의 어떤 그런 테이블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는 분위기는 그 조명은 조금 어두운 편이었어요. 그 위치상으로 있어서 그 밖에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게 자체가 조금 어두운 그런 감이 있어서 메뉴나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었는데 뭐 외부의 햇빛이라든가 이렇게 외부 빛을 좀 차단하던가 아니면 근데 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조명을 또 너무 밝게 하면 일반적인 그 미국 스타일의 그런 식당 정도였던 분위기에서 앉아서 파인 다이닝 스타일의 어떤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 조명 조도는 일반적인 그 파인 다이닝의 레스토랑의 분위기에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쪽 면으로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큰
창을 통해서 햇빛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꼭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혹시나 한국에서 흑백 요리에서 나온 것처럼 뭐 한국 음식을 베이스로 한 뭐 모든 메뉴들이 그런 종류의 어떤 퓨전 비슷한 아니면 한국 스타일의 어떤 새로운 서양 요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조금 맞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식당의 어떤 주 고객 대상이 미국 사람들이고 이 식당은 아메리칸 컷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식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메뉴도 기본적인 메뉴는 그 미국 음식의 어떤 베이스를 둘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음식의 소스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킥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적인 한국 그 뭐 김치의 요소라든가 그런 요소들을 좀 배합을 한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맛을 봤는데 제가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외식을 많이 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미국 음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제가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먹는 음식들은 간이 좀 세요. 제 입맛에 간이 세고 그리고 좀 짠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식당은 그렇게 크게 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좀 슴슴하면서도 뭐 간이 그렇다고 해서 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딱 저한테 맞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메뉴 선택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테이스트 오브 사우스라는 그런 어떤 코스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이제 브런치, 런치, 그 다음에 서퍼 해서 저녁, 디너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메뉴 구성이나 양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요리를 맛보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테이스트 오브 사우스를 그 코스를 드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가격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제가 점심 때 갔는데 런치 메뉴로 갔을 때 1인당 한 25불 정도 나와서 그렇게 뭐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거나 굉장히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하는데 참 예약하실 때 인터넷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 저기들이 뭐 테이블을 그러니까 오픈 테이블로 하느냐 아니면 테이스트 오브 사우스로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미리 그쪽으로 결정을 하셔도 좋지만은 그렇게 결정 안 하시고 가서 오픈 테이블로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그 테이스트 오브 사우스를 그 오더 하실 때 그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코스 요리를 하려고 하시면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코스 요리를 주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가봤을 때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이제 그 흑백 요리사 방송에 나온 메뉴를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하게 따로 되어 있는 뭐 메뉴판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메뉴, 정식 메뉴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조그맣게 한 두 가지, 그러니까 프라이드 토프하고 그다음에 갈비 리바이 등심 갈비 요리 이 두 가지 메뉴가 조그만 그 저기를 따로 줘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서빙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조그만 종이에 따로 별도의 메뉴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해본 거는 프라이드 토fu 두부 튀김 요리였고요. 뭐 맛으로 따지면 이제 간간하고 슴슴한 그런 맛이고, 튀김옷이 좀 얇아요. 보통의 다른 쪽보다는 튀김옷이 얇기 때문에 바삭함과 어떤 두부의 그런 맛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이제 지역의 문제인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뭐 두부들은 향이나 풍미가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판매되는, 유통되고 판매되는 두부 자체가 한국의 어떤 그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 두부 같은 그런 맛이나 풍미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풍미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두부를 쓰면 훨씬 더 맛있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식당이나 아니면 뭐 요리사의 잘못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색이겠죠. 여기서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명 두부점의 그런 풍미가 나는 그런 두부를 맛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재료의 한계, 지역의 한계를 조금 있다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이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이 굉장히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피렌 잇 슈림 같은 거, 새우도 제가 잠깐, 그거는 메뉴에 있지 않고 스타트에 따로 있는 별도 음식인데, 별도로 제가 오더를 했을 때 보통 미국 이쪽 지역에서 팔리는 그 갑각류 요리들은 스파이시라고 그러죠. 그 뿌리는 그 스파이시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자극적이에요. 근데 약간 좀 뿌려져 있긴 했지만 그 새우의 어떤 잡내나 비린내를 잡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같이 딸려오는 디핑하는 그 소스들이 꽤 괜찮았다. 그래서 부담 없이 스타터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 요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코스 요리에서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좀 독특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비스켓 앤 그레이비라는 요리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먹은 거는 비스켓 앤 그레이비에서 그레이비 중에 그 그레이비가 아니고 김치 크랩 딥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디핑 소스예요. 디핑 소스인데 김치 요소, 김치하고 이제 크랩 밋하고 이렇게 섞여서 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요게 꽤 맛있었어요. 다만 비스킷이 조금 짜고, 그리고 요것도 좀 뭐랄까, 이 디핑도 미국 스타일의 어떤 치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짜서, 요 음식이 첫 입에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 메뉴 전체를 다 먹을 마지막 때쯤에는 조금 짜다. 근데 뭐라 그럴까, 그 크랩의 풍미하고 김치 고춧가루거든요. 사실은 그게 김치 약간 슬라이스해서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이렇게 김치 자체에 있는 고춧가루랑 김치 국물을 가지고 이제 치즈랑 같이 버무려서 만든 말하자면 디핑 소스 같은 그런 건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 배합이 됐어요. 잘 어울리고, 다만 치즈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후반에 가면 조금 느끼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뭐 요 정도가 되겠고, 비스킷을 조금 더 짜지 않은 비스킷을 했으면 저한테는 굉장히 딱 맞는, 그렇지만 보통 다른 분들 드실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 입맛이 좀 짠 쪽을 좀 덜 먹어서 그렇지, 보통 분들이 드실 땐 꽤 맛있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빌드 에그라고 그래서 삶은 계란에 노른자를 가지고 사워크림하고 섞어서 이렇게 짜서 모양을 내서 이렇게 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여기에 그 그린 토마토로 김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씹어 보면 신김치 배추를 씻어 가지고 썰어 넣은 것 같은 그런 식감과 그런 상큼한 새콤한 그런 맛을 느낍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사워크림하고 계란 노른자를 섞은 이
그것을 얹게 되죠. 그래서 데빌드 에그라고 그러는데, 요 그 토마토로 김치 같은 형태의 요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토마토 김치는 들어봤어도 그린 토마토가 실제로 이렇게 김치, 배추김치하고 비슷한 그런 식감을 내는 경우는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뭐라 그럴까. 대체적으로 데블드 에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워크림하고 그 계란 노른자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 신맛이 굉장히 강해요. 시큼한 그런, 새콤함보다는 시큼한 그런 쪽에 가까운 그런 맛들이 나와서 제가 그걸 별로 즐겨 하지 않는데, 이거는 뭐랄까, 시큼하다기보다는 새콤하면서, 뭐랄까, 김치가 가진 새콤한 어떤 은은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여기 코스에서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것이 프라이드 치킨 앤 와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와플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하는데, 프라이드 치킨의 색은 뭐 한국식 양념치킨하고 뭐 비슷하게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색이 나오는데, 양념치킨의 맛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보통의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그 튀김옷이 얇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바삭하고, 겉에 이제 설탕을 캐러멜라이징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바삭하면서도 그 옛날 그 설탕으로 만든 그 사탕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딱 씹을 때 얇은 형태의 그것을 이렇게 씹을 때 바사삭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라 본다면 한국식 양념치킨보다는 닭강정에 좀 가까운 그런 맛을 냅니다. 그래서 먹는데, 요거에 같이 서브되어서 같이 나오는 게 콜라드 그린 김치예요. 콜라드 그린 김치 요리를 뭐라고, 그러니까 콜라드 그린 위드 김치, 그 요리 명칭은 그래요. 콜라드 김치 with 햄 이런데, 햄은 제가 뭐 맛은 못 봤고, 사실 이 콜라드 그린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신 그런 야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좀 말 그대로 그린색의 풀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먹셉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생식처럼 이렇게 샐러드나 이런 데서 먹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다져서 그 다음에 푹 삶습니다. 이 콜라드 그린은 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특별히 부활절이나 이런 어떤 시즌에서 많이 먹는데, 이 콜라드 그린을 푹 삶고, 그리고 그 위에 큰 생선 요리 같은 것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를 뿌리고, 그리고 특별히 흑설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콜라드 그린을 삶고, 그리고 그 요리하는 전체에 그래서 콜라드 그린, 그 시즌이 되면 아프리카 마켓 같은 데서는 콜라드 그린이 파는 만큼 그 흑설탕도 같이 그렇게 많이 팔리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콜라드 그린으로 김치를 담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콜라드 그린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추나 그런 것이 아니어서 절인다고 해서 부드러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삶아야 되고, 삶은 것을 이제 김치처럼 이제 고춧가루나 이런 김치 양념들을 조금 버무린 형태인데, 이게 서브가 될 때 따뜻하게 데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김치,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맛은 뭐라 그럴까, 비유를 하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왜 배추 시래기 있지 않습니까? 배추 시래기를 넣고, 감자탕 같은 데 들어간 고기나 그런 것들을 빼고, 배추 시래기하고 김치 국물을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인 김치찌개 같은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합니다. 왠지 딱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콜라드 그린의 잎사귀 자체를 맛을 보면 무슨 호박이나 콩잎 삶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그러니까 한국에는 없는 식재료이기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마트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아프리칸 마트 이런 데서는 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콜라드 그린은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먹는 그런 야채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김치 했는데, 김치라기보다는 이제 콜라드 그린을 주재료로 끓인 김치찌개 비슷한 부드러운 김치찌개 정도의 맛이, 탁 쏘거나 그런 맛은 없고요. 그래서 같이 먹는데 이것도 상당히 매치가 좀 잘 됐어요. 그렇게 짜거나 뭐 콜라드 그린 김치 그것 자체를 그냥 먹으면 좀 짤 수도 있는데, 와플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렇게 뭐 짜거나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더군다나 그 치킨하고 와플 자체를 먹었을 때 달면서도 이제 와플 자체의 어떤 버터나 이런 느낌, 풍미 때문에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콜라드 그린 김치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을 같이 이렇게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탐방향 스코타시, 예, 스코타시 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 기대 이상의 음식 퀄리티였고, 그리고 생각했던 미국 레스토랑보다는 훨씬 그 간이나 양념 소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에 소문으로는 이제 에드워드 셰프가 이쪽 버지니아 지역으로 이사를 아예 왔다라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그건 이 버크 쪽으로 이사 왔다고, 근데 이쪽 레스토랑에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비즈니스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지역의 어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레스토랑으로, 그리고 특별히 보통의 다른 레스토랑들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가 합리적이고 싸다는 거죠. 음식 퀄리티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가격이 싼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퀄리티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대비 가성비가 좋은 그런 레스토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건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도 그렇게 뭐랄까 유명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승승장구하는 그런 하나의 명소가 되는 그런 레스토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탐방한 스코타시 레스토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메뉴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